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재료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감을 보여주는 강민성입니다. 일단 결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전통의 재해석을 하고 있고, 유리와 도자 그리고 다른 타 재료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미감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작품에 있어서 일상적인 사물 아니면 이제 옛것에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재해석하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들은 이제 다랑아리 시리즈와 이제 소반 시리즈를 가지고 하는데요. 다랑아리와 소반을 전통적인 형태에서 새로운 이제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미감을 보여주는 작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에는 이런 작업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관람객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전통은 전통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이제 제가 많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예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져가지고 현대에서는 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를 접합해서 깎아서 표현하는 조각 작업을 하고 있는 곽동준이라고 합니다. 초창기 때 했던 작업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들 같은 걸 토대로 해서 뭐 힘에 의한 적응 이런 쪽을 표현해 작업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어떤 기억,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쪽에 표현을 했었고요. 근래에는 단순하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연적으로 생성된 형태에서 그 전에 봤던 어떤 익숙함이 느껴진다라는 거를 주제로 잡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포장하고 있는 그때가 잠깐 있었어가지고 그걸 다 없애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이라는 취지로만 작업을 해보자라는 목적으로 했었고요. 깎는 행위, 그리는 행위, 표현하는 행위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형태들이 나와서 그때 그 작업들에서 찾은 주제가 지금의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유리로 꼭 공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조각적인 영역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거친 텍스처를 남긴다던가 아니면 더 입체적인 형태의 조각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는데, 그런 걸 토대로 보실 때 새로운 소재로서도 조각이라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 작품에 부여하는 제목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제목들을 집어넣는데 뭐 보시는 입장에서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감이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보고 궁금해하신 제목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를 주 재료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리를 드로잉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유리를 이용한 평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은 일들이나 뭐 단상들을 기록을 해두는 편인데요. 제가 남겨놓은 기록물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제작을 시작한 스툴 연작 작품들 20점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스툴 연작에서는 유리 실을 스툴 형태로 구부려서 유리 파우더와 함께 적층한 평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 작업을 보시면서 유리 공예 작업들이 뭐 항상 반짝이거나 투명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리 작업을 하고 있는 김정석이라고 하고요.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리 기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가마를 이용한 가마 성형 기법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퓨징, 슬럼핑, 캐스팅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와 마찬가지로 저도 제 주변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제 작업에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제가 교류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갖고 있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도 영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조금 긴 기간에 걸쳐서 작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2010년대 작업은 한국의 주거 공간과 연관해서 모서리 공간, 콘크리트화된 도시화를 유리 작업을 통해서 조금 다양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던 초기 작업들이 좀 나와 있고요. 최근 작업은 사람의 감정, 그 중에서도 이중적 생각과 감정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 작업들을 최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유리만 가지고 국내 또 일본 해외 작가들과 유리 전시를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고, 김해 또는 부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유리란 물성과 유리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일상용품, 조형 작업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유리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함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 작가 김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로잉으로 우선 기물을 만든 후 연마 작업을 통해서 유리를 조각하는 작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여행을 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는데, 그 중에서도 해돋이하고 석양에서 많이 영감을 얻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빛을 인간이 만들어내기 힘들지만 최대한 그 비슷한 느낌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주로 석양이 지는 바다라던가 산, 그쪽에서 변화되는 색을 어떻게든지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느낌을 그대로 유리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빛을 주제로 한 작업이 대부분인데 석양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색상에서 보면 해가 질 때도 있지만 해가 거의 진 후 빛이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 하늘 느낌도 좋아서 그 빛을 어떻게든지 유리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전시하는 작업들은 빛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유리 작업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여기 있는 작가들 작업이 다 너무 훌륭한 분들 꽤 많아요. 게다가 그냥 한 가지 기법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을 선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품들 보시면 유리의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의 모습을 내 모습을 통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왜 나무냐? 왜 얼굴은 유리냐? 사람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덜어내려 그러고 채워지고 덜어내고 채워지고 덜어내고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덜어내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돌하고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돌은 너무 무겁잖아. 그래서 나무를 쓰게 된 거고, 유리는 좀 특이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저 머리카락을 따로 붙인 거예요. 얼굴만 캐스팅을 뜨고 그거를 한 달 동안 식힌 다음에 다시 다듬고 한 달 동안 또 천천히 올리고, 그런 다음에 뜨거운 유리를 갖고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붙여서 만든 거예요. 유리는 붓는다는 개념이고 나무는 덜어낸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인생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무하고 유리를 한 거예요. 그 전 작업인데
무지무지 어려운 기법이거든요. 색이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저렇게 바깥으로 끌어내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저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모든 유리의 법칙을 다 깨야 돼요. 그런데도 굳이 유리를 저 색을 안에다 집어넣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뭘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무슨 숨기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너무 웃겨서 색을 안에다 집어넣지만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그 성격 그런 느낌들을 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라스 블로잉이라는 유리를 푸는 기법으로 작업을 한 후에 콜드웍이라고 해서 이제 연마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다른 작가분들은 자연이라던가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제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거의 내부적인 요인에서 이제 영감을 받고요. 가장 큰 거는 저는 실패에서 영감을 받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실패는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 그 실패를 제가 어떻게 극복해서 넘어가느냐가 다음 작업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돼왔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이 하는 실패에서 영감을 주로 얻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작업부터 작년 작업까지 여러 작업이 섞여 있는데요. 예전 작업은 이제 시드라고 해서 씨앗이다. 어떤 제 작업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였다라면 그것이 점점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서 보이드라는 타이틀로 작업이 진화가 됐고요. 보이드라는 것은 처음에 시드를 작업할 때는 뭐 색의 레이어라던가 기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점점 작업을 해 나가면서 기법을 더 배제를 하고 유리라는 소재와 제가 갈아내는 행위 두 가지만을 남겨놓고 제가 만든 유리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점점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각면의 어떤 육면체들이 집합이 된 작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업을 삶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리를 갈아낼 때 맨 처음에 모양을 잡게 되면 돌처럼 뿌예요. 근데 그거를 엄청 조금씩 곱게 갈아내면서 그런 공정 자체가 제가 실제로도 좀 더 나태해지지 않고 올바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작업 자체가.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어떤 삶의 방식이고 표현 방식이지만 그냥 관람객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는 정말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워낙 많은 면들이 모여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빛의 산란도 있고 뭐 투영도 있고 하면서 보시는 각각 분들마다 그 면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경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라름이라는 유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주 작업은 블로잉이 메인으로서 여러 가지 기의 형태를 만드는 경우와 여러 가지 설치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주로 소리와 빛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음악이나 음률에 대한 소리보다는 저와 같은 경우는 유리를 매개로 해서 소리를 통해서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유리로서 다이어리화 시키는 게 제 주된 작업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기억들을 색상표를 만든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색상을 다 빼고 유리 본연의 투명함만 갖고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번 작업의 주제는 숨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내쉬는
첫 울음도 숨이고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것들이 다 숨인데 모든 숨에 대한 것들을 유리 구슬 안에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체를 이미지화해서 11m 벽에 표현했습니다. 유리 자체 투명함, 유리 자체 내용만 갖고 빛에 대해서 굴절하고 반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녹아있는 유리를 파이프에 말아서 불면서 작업을 하는 글라스 블로잉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적 영감을 자연에서 주로 많이 얻습니다. 지금 전시 중인 작품들은 흩날리는 민들레 호씨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고요. 작품에 들어가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을이 지고 있는 하늘의 색감 또는 화창한 날의 하늘 또는 구름이 많이 낀 그 흐린 하늘 등의 색감의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화창한 숲 같은 데서 푸르른 나무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 작품은 민들레 호씨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민들레 호씨가 아주 약한 바람에 불어 날아가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어난 걸 보고 마치 어딘가에 소속되고 정착하고 싶은 저를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아주 얇은 선들이 수천 가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을이라든지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품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연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얇게 깎여 있는데 이는 호씨의 가벼움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반투명한 유리의 성질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씨의 뿌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유리의 질감을 반투명 처리를 하였습니다. 네, 호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어납니다. 아스팔트 틈, 갈라진 아스팔트 틈 사이에서 피어나기도 하고요. 담벼락 같은 데서도 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어난 호씨들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한 번씩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또 어딘가에서 또 새롭게 흩날리고 날아가서 새롭게 피어나는 호씨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또 희망을 얻고 있고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도 호씨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품들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치 작업을 하는 조은필이라고 합니다. 제 작업은 색 분류를 주된 요소로 다양한 매개체와 다양한 공간에서 조각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고 또 인상적인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작업으로 옮기는 편인데 주로 최근에는 저의 일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자연물로 옮겨져서 그것을 관찰하고 또 그것을 리서치해서 바탕으로 드로잉 또 조각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시작이 가야시대 유적지여서 푸른 유리구슬이 발견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야시대 유적지나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찾아보곤 했는데 지금 가야시대 그런 왕궁터에 아직까지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찾아보았을 때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뭉쳐진 은행잎들의 형태는 시간의 응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훨훨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형태로 지금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돔하우스는 보시다시피 유리로 이루어져 있는 방구 형태의 천정으로 지어진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하늘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색상이라든지 빛의 색이 내지는 그런 계절의 변화들이 그대로 내부로 이렇게 투영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안과 밖, 과거와 현재를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설치들을 통해서 설치와 함께 야외에 투영되는 환경과 작품과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좀 더 감성적인, 정서적인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행잎은 노란색 은행잎인데 푸른색 은행잎으로 제가 이제 덧씌운 작품들인데, 가야 시대의 푸른색 또한 우리 역사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시대 때 또한 푸른색은 굉장히 귀하고 신성한 색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작품에서의 의도하는 깊은 밤의 상상력과 더해져서 관람객이 이제 여기에서의 그런 환경과 그다음에 작품과 함께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유도한 작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공예가 조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리공예 기법 중에서 유리 블로잉이라고 해서 뜨거운 유리를 입으로 불어서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유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제 생각들을 작업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제 작업의 영감은 저는 좀 단순한 것 같은데, 어떤 제 개인의 일상이라든지 어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관계들, 이런 것들에서 매일매일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구작과 신작을 같이 전시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이방인의 눈으로서 바라봤던 어떤 미국에서의 일상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그 어떤 거리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특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작업으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치 좀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일상들을 기록을 하듯이 아니면 일기를 쓰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서 사진도 찍고 나중에는 제 작업 속에 그런 이야기들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작했던 작품 일부를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인잔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병 같은 베네치안 스타일의 유리 기법을 이용한 오브제들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리라는 이 재료 자체가 아직도 많은 작가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재료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아크에서 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 유리라는 재료가 예술이나 공예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 작가 최상준이라고 합니다. 주로 블로잉 기법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블로잉 기법으로 형태를 만든 뒤에 콜드워크 기법으로 유리를 깎아서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저 자신한테서 얻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타분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양가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패턴이나 색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자화상 시리즈입니다. 제 작업은 저를 닮은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의 성격과 이제 내면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람하시는 관람객분들이 이 작가는 자화상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구나 라고 가볍게 봐주시면서 그 속에서는 이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모습을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가 즐거운 시각적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私は東京都の、離島小さい島の、新島というところに生まれまして、中学校までそこで育ちました。でその後、東京の方に高校出まして、最終的には多摩美術大学というところでガラスを学んで最終的にまたアメリカの方で勉強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私の作品はまず自分で、生まれた環境といいますか、育った環境、海があり、こう小さな島で育ったということがかなり強く影響を受けていると思います。その自然環境に育まれたようなそういうイメージ、波のイメージがあったり風のイメージがあったり岩、そういう自然の中で感じてきたそういうものが自然と形にな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基本的には吹きガラスの領域に入るんですけども、ガラスは息を入れて、膨らませながら、形を作るっていう、非常に面白い瞬間的な、造形は楽しめる、素材なんですけども、その吹き竿という道具を使って息を入れていく作業ですけども、それにプラスして、手作業の、ぬくもりっていいますかね、痕跡を残した、ガラスはそうですね、焼き物みたいに、どこの、ガラスの原料かってあんまり、注目がされることは少ないですけども、皆さんにはこの新島の、小さい東京の、小さい、人口が2000人ほどぐらいの島ですけれども、その火山石でできたガラスという、その、面白い、特徴を持ったガラスを、実際に見ていただいて、でその特性がいろんな形にまた独特の形に変わっていくっていうものを作品を通して皆さんに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日本の新島から来た野田由美子です。私は色ガラスを使ったガラス作品を制作しています。透明のガラスも使いますし、新島ガラスも使います。やはり自分の生活環境の中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ることは多いです。新島に37年住んでいて、やっぱり風の音とか強さとか海の表情だとかからそのいろいろな記憶の断片が集まって制作をすることが多いです。今回出品した作品は、全てに共通して材料を作り、材料をランデールという丸い板、色ガラスの板を作ることから始めます。プロセスが大変複雑です。でも私は色ガラスを使うことが大好きで、どうしてかっていうと、色ガラスは全て光を含んだ発色だからなんです。まず材料を作り、それをカットしフュージングし、もう一回ロールアップし、またはスランピングし、そうした繰り返しで作品を制作してます。今回は海のイメージを制作したものが多いです。波の動きだとか、海の中から上を見た時の美しさだとか、そうした色ガラス、それと色ガラスを使ったガラスの美しさ、ペインティングしてるのかなって、絵を描いてるのかなって思われる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私の場合は最初に色ガラスの層を作ったガラスを作って、それをサンドブラストで削って制作してます。足すより引いていく制作なんですけど、見ている方に色ガラスの美しさ、そういうものも見ていただけたらとても嬉しいです。
八田彩子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バーナーワークという技法でガラスの立体作品やインスタレーションを作っています。普段の作品制作では自然物や記憶ですとか目に見えないものをガラスという透明な素材を使って表現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今回出品した作品は2016年の瀬戸内国際芸術祭という場所で発表した作品をブラッシュアップして展示をしています。瀬戸内海の粟島という場所に住む人たちの話を聞いて、海にまつわる記憶や日常の何気ない心が動いた瞬間を話を聞いて、それをガラスのオブジェに込めて作っています。今回瀬戸内の粟島で生まれ育った方々の記憶の形にプラスして、私がプサンに来て感じた海の記憶を混ぜて一緒に展示をしています。今回の作品で日本で作った作品と、今回プサンに来て作った作品を合わせて展示をすることで、国や場所が変わっても美しいと感じるものや心が動く瞬間は共通点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制作をしました。普段何気ない日常の中にある美しさを作品を通してみて感じ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長野県、日本は長野県の、富士見町というところで、スクラッチ&ノイズというガラス工房で制作しております。櫻井と申します。そうですね、自分の作品の作り方としては大体こういうガラスの色棒を使った技法でものを作っております。ベネチアングラス、イタリアの方の技術ですね、そちらを使って器を作ったりしております。そうですね、僕結構いろんなところからなので、ちょっとあっちなんかには僕が普段作ってるコップなんかは水だったり風だったりそういうの流れを表現してみたりとか、あとはそうですね、スイーツとか、あとはライブ舞台とか照明の色から色を持ってきたりとかもしてるし、結構普段その辺で見つけたものでパッと取ったものをそのまま入れたりしてですね、今回はこちらに、プサンに来て滞在して、このイーサの工房を使って、制作してます。ここで感じた色とか、そういうものを使ってます。形とかも、こういう形なんかでもやっぱりそうですね、こっちでちょっと作ってみたいなと思うような形を作ってるような感じになります。なので、テーマはプサンですかね。形がシンプルなものが多いので、何ですかね、美術的な制作の仕方とか、あとは色のなんでこの色を使ったのかとか、そういうものをちょっと面と向かってたらちょっと話してみたいですかね。柳健太郎と申します。日本の千葉県、印西市で工房を構えております。主にバーナーワークをメインとしたインスタレーションを表現しています。主にですね、私の作る作品は動く作品を作ってるんですけども、今回はインスタレーションという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たので、その空間を作るということで、私のできる表現方法としては新しい技法と表現方法を今回チャレンジしてみました。
普段、作品を作る傍ら妻の実家の家業である、漁師、あとハンティングと、フィッシングを、年間1ヶ月ぐらい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普段非現実的な世界にいるとですね、ごく稀にですねすごく不思議な世界に会うことがあるんですね。それは綺麗なのか怖いのか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空と水が一体化して上も下も分からなくなるような不思議な光景に出会うことがあります。それを今回表現の一つとして捉えました。自然界に活動する中でですね、船とかあと山とかに潜ってて、そこで非現実的な世界、ものすごく綺麗な世界っていうのが年に1回か2回遭遇することがあるんですよね。それを表現してみました。で来場者の方にはですねその不思議な世界っていうのを思いの気持ちで感じてとっ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日本のガラス作家で、福西武と言います。私は、ホットグラスの技術とキルンワークの技術、いろんな技術をミックスして作品を作っています。主にそうですね、自然の、中から感じ取れる季節感だとか、その命の輝きみたいなところ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得てガラスを制作しています。今回は初期の頃の作品から一番最新作まで流れを皆さんに見ていただけるように作品を展示しています。今回私のガラスの作品は主にキャスティングっていう技法を使っております。他のガラスの方とちょっと違って吹きガラスだけコールドワークだけっていう形ではなくて、いろんな技法をミックスして作ってる、そのミックスすることによってできる表情とか形っていうのがある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ところを少しガラスのシリーズを通して流れを、私の作品がどう変化してきたのかを見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I'm Matt S. Cookie. I'm coming from United States, Pittsburgh, Pennsylvania, and I'm a glassblower of 25 years, and I'm quite happy to be here in South Korea. I mainly focus on glasswork using the flame working technique. I kind of draw from a lot of things, social, political, design, architecture. I will kind of use techniques also to decide what kind of object I might make, pattern, or just the shape and the form. So for this exhibition, I created a piece just for the exhibition, and it's in the series of work that I do that's related using trash as its concept subject. And I added a lot of sort of Korean convenience store goods to it, banana milk and some other beverages that are available in South Korea to make it sort of fit into this exhibition better for the viewer. When the viewer sees this work, what I enjoy about it is they can kind of perceive it how they want. So they might see it
as a sustainability question, or they might see it as a waste question. So I don't want the viewer to, I don't want to dictate to the viewer what they see. I appreciate that they'll get something out of it unique to them. Hi, my name's Ben Edels. I'm a glassblower from Sydney, Australia. I'm Kathy Elliott. I am a cold worker from Sydney, Australia. I'm a specialist glassblower, but I also do some cold working in making our artwork. I specialise in working on the glass after it's made. So once it's cooled down, I carve the glass using diamond wheels and stone wheels. In a career going back for 30 years, I've got a lot of inspiration from the history of glass making and the history of vessels generally, so also ceramic objects and historical objects, and then nature, so leaves and nature generally has been a huge inspiration. Yes, I think in the early 2000s we had a strong inspiration from botanical forms, the leaves and grass, and after 2014 we had a very strong inspiration from water and rushing water and waves. So the inspiration has been from nature for almost 30 years. This exhibition features some work that some of it is actually 26 years old. It's all blown glass that has been cold worked on the surface, and it draws on a number of themes. The story of our work is a story of collaboration where two artists, two people that have different visions of the work have sought to collaborate and bring something to the work together for 30 years. I think what we can see from this series of pieces that we've selected for this exhibition also is, in the life of an artist, it's important to have imagination, it's important to have skill, but we must also have stamina. So we've been working together since 1993, and I think in that time there's been many challenges and struggles, but I think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is the stamina that we have in continuing to make our work and make work together.